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외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아 세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린스타가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최근에 새롭게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려있는 1인입니다. 그쵸, 물려 계신 아 분들 단가 공개? 단가요? 아, 700불 넘는데? 괜찮아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얼마까지 갈까 생각하고 700불에 들어가셨어요. 700불이 넘는다. 3천? 3천?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와우. 그럼 선배가 해주시고요. 네. 이번엔. 자, 지금 테슬라 참 애증의 테슬라일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또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참 애증의 테슬라일 텐데,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월가 투자 의견이 어떤지 우리가 좋아요.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웰스파고에서 어제 이제 투자 의견을 한 애널리스트가 게시를 한 건데요. 일단은 아직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사 제목이 지금도. Three reasons analyst Colin isn't bullish. 그러니까 이 bulish하게 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콕콕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기에 앞서서 일단 테슬라의 강세론자들이 있고 약세론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집단의 의견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와,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강세론자들은 인도 대수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인도 대수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래킬 거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주도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약세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단기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이제 입장 차이는 그렇다고 네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칼린 랑간이라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수요 미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고 네네. 있다는 네네.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이 되면은 얼마냐? 200만 유닛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네네.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50만 유닛이었으니까 한 4배 정도 커지는 네네. 규모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생산 캐파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많아질 건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테슬라를 그 정도로 살 거냐 이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프리미엄가를 주고 계속 살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가격의 문제예요. 지금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동안 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15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또 테슬라를 살 거냐? 이 문제도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의 NTSB죠.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한테는 당연히 유리하게 뭐 작용할 만한 이슈는 아닌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그 네. 테슬라의 어떤 장기적인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19달러 선 네.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기본적으로 저는 그 강세론자긴 해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강세론자.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뭐 테슬라 배터리 가격만 오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쵸.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논리가 맞으려면 모든 전기차의 수요가 그렇게 좀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고 이건 그냥 반론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인도 대수에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자율주행을 보고 계실 거고,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준다? 이거는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이게 트럭에 사람이 없이도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뭐 택시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많은 그 차량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미리 프리미엄으로 선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 존재를 네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에너지, 이들은 에너지 회사니까 맞아요.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동차를 쭉 하게 됐을 때 이제 보험 산업을 하게 될 기대감. 근데 이게 보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되게 지루하고 고루한 산업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험 산업이 돈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 혹시 그 장례 사업 있잖아요. 우리는 장례. 이제 장례 사업, 우리는 상조라고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상조의 개념 맞아요. 네. 상조의 개념이 사실 1970년대였었나요? 80년대 그쯤에 그 미국 장례 산업에서 보험식으로 처음에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 기업이, 그 당시에도 이 장례 사업은 미국 시장에서 사양 산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셔야만 그쵸. 이 기업이 돈을 버는데, 네. 사람이 갑자기 많이 죽을 일은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양 산업이었어요. 성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조의,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쉬운 상조의 개념을 그때 도입을 했어요. 일종의 보험인 거죠. 네. 미리 돈을 내놓으세요. 저희가 장래가 발생하면 바로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기업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양 산업 내에서 그 기업만 나홀로 독단적으로 성장을 했던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피터 린치가 자기가 이제 그 리뷰를 한번 해줬었는데, 이런 것처럼 보험 사업이 되게 고루해 보이지만 돈이 되게 잘 벌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보험 사원, 그 미국 2위 기업 보험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이코. 맞아요. 그게 보험 사업이 고루해 보이지만 진짜 돈 잘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하면서 보험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사실 지금 프리미엄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논의하자면 끝없이 논쟁밖에 안 되는 거리이긴 그쵸. 한데, 네네. 저처럼 이제 강세론자들은 이거 봐라, 얘가 이걸 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기대해봐라라고 네. 이미 프리미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얹어놓고 있는 거고, 그 약세론자들은 야 그거는 돼봐야 하는 거고, 그건 돼봐야 하는 거고, 그때 진짜 뭐 140만 대 생산했어, 몇 대나 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프리미엄에서 깎아버리는 거고, 약간 네. 그런 차이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이 기사에서 언급된 관점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우리 이스타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우리 린스타가 이걸 준비했을 때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꼽아서 맞아요. 과연 거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떤지를 살펴봐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 1위가 이제 테슬라였었고, 근데 항상 3위로 나오는 3위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3위로 나오는 그 뭐냐면 바로 그 뱅크 오브 몬트리올 렉스 리브라라고 하는 맞아요. 이름이 항상 3위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거 기사가 몇 가지 잘못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3위에 이름을 올리니까 뭐 좀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기사들이 네네. 맞아요.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그치. 캐나다 은행인 뱅크 오브 몬트리올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해석 기사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 단독 정정 보도 나갑니다. 뭐냐면 이게 찾을 수 없어서 그래요.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캐나다 은행. 아니 근데 금리 인상이면 이왕이면 미국 은행 사지. JP 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많은데 뭐하러 캐나다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몬트리올 사냐. 네. 그 뱅크 오브 몬트리올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뒤에 있는 렉스 리브라를 한번 뜯어볼게요. 렉스가 보통 이제 뭐 국왕을 뜻해요. 그래서 T-렉스 이것도 이제 공룡 가운데 네네. 왕 이래서 아. 렉스인데 네. 렉스에다가 리브라가 레버리지에서 G2를 뺀 거예요. 뭐냐면 그 시장에서의 대왕격인
종목들을 레버리지로 투자한다라고 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티커로 보면은 사실 FNGU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 오시죠? 앞에 있는 FNG는 빵이에요. 네. 그럼요. 빵주와 같은 그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뒤에 있는 U는 그 보통 3배짜리 레버리지는 뒤에 U를 쓰고 3배짜리 그 D 레버리지는 D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빵주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3배로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그 ETN이 바로 뱅크 오브 몬트리올 그 렉스 리브랍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네네네. 빵주가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렸어.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빵주를 사고 싶은데 많이 내렸으니까 이왕이면 3배. 네. 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FNGU가 그 투자량이 많았던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실 그 주식마다 종목 코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번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티커라고 해서 그 4글자, 그 4자 이상의 알파벳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그 각각의 국가에서 쓰는 그냥 편의상 쓰는 거고 실제로는 전 세계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고 워낙 많은 그 기업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고유 자신만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IC 넘버라고 부르는데 ISI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IC 넘버가 이 그 FNGU의 경우에는 US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US 뭐 06 367 뭐 982인가 뭐 이래요. 오. 그걸 왜 네. 하는 거예요? 좀 틀릴 수 있어요. 좀 틀릴 수 있는데 네. 그 IC 넘버를 검색하시면 그러면 이제 검색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국인들이 몬트리올 은행, 캐나다 은행을 왜 이렇게 많이 산 굳이 거지? 왜? 맞아요. 저는 진짜 의문스러웠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몬트리올 은행에서 발행을 한다는 거죠. 발행한 ETN이에요. ETN이라는 거. 그 여러분들도 지금 잘못된 보도 기사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낚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스타께서 진실을 네. 밝혀주셨습니다. 그 IC 넘버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은 그건 진짜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고유 넘버예요. 네. 이거는 진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네. 사회보장번호 같은 거. 음. 둘 다 있으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찾기 힘들어.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린스타는 네. 찾기 힘들어요. 구글링해도 린스타는 찾기 힘들어.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 넘버 꼭 알고 계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우리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긴데 아마존이 MGM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맞아요.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MGM이 떴어요. 리조트 MG. 네. 네. MGM 리조트가 뜬 거예요. 물론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떴는데 만약에 그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MGM은 그 헐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인데 이거는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투자하고 싶다고 뭐 이제 투자할 일도 없겠지만 이미 다 인수합병 공식 발표됐으니까 투자할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비상장 기업인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확인할 때는 IC 넘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이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